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QL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시청자분이 특히 이 방송의 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방송이 나갈 때마다 뜨거운데요. 오늘은 굉장히 앞으로 핫할 기업을 좀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도 이 바이오 업체의 그 명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시청자분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펨토바이오메드의 이상현 대표님이십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게 항상 바이오 업체 오면요 긴장을 많이 합니다. 시청자분이 워낙 이렇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펨토바이오메드 이상현 대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시청자분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펨토바이오메드가 어떤 회사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 때 연구했던 부분이 이제 나노공학 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역학 쪽이랑 융합 연구를 해왔고요.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물질 전달과 관련된 세포 내로 이제 물질 전달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제 코어를 가지고 이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쪽에 개발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한 세포 형질 전환 기술을 이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펨토바이오메드, 이 기업명을 특별히 지게 된 그런 배경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그 전문적인 바이오 회사보다 융합 바이오 회사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이 나노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펨토처 레이저라는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나노공학을 연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 회사명이 펨토란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펨토 기술은 뭐냐면은 제가 어떤 나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학 기술의 어떤 핵심 기술이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서 쉽게는 세포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세포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구조, 형상을 만들어주는 좀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코어로 해서 세포 물질 전달 구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박사 졸업할 때요. 그 아이디어가 200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회사를 만들고 2018년도에 미국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거는 10년의 어떤 기간이 걸렸고 그런 코어 때문에 이름이 처음에는 펨토팹이라고 처음에는 만들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판교 오면서 펨토바이오메드로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의 어떤 바이오 회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스코프를 넓힌 개념으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펨토가 붙게 됐고요. 바이오 메드가 이제 붙게 됐습니다. 쉘샷 플랫폼이라는 게 뭔지. 맞습니다. 이거 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포 내로 약물, 물질을 전달해서 이게 실제로 약물을 생성해서 항암 치료 효과를 갖게 만드는 이 과정을 처음에 이제 시작해주는 기술의 플랫폼이 명칭입니다. 셀샷. 셀은 세포고 샷은 뭘 주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 특허를 획득한 처음 이제 코어 기술은 나노 인젝터라고 해서 사람한테 주사를 넣는 것처럼 세포에 주사를 넣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이름을 셀샷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기술 플러스 더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플랫폼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져 붙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셀샷이라는 개념을 실현시키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이전에 그 전달 방법들이 좀 먼저 들어가긴 하지만 세포와 물질이 혼합된 상태에서 항상 전달을 시켜요. 그게 한계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분리 개념의 어떤 전달 체계가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계속 플랫폼들을 이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우르는 명칭으로 셀샷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샷 플랫폼이 굉장히 좀 화제를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적용 가능성에서 굉장히 좀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쪽에서 좀 이게 요즘 그 바이오 업체에 있어 보면 하나의 플랫폼 가지고 이렇게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투자 밸류 요인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걸 좀 더 부연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방금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크게 보시면은 이전에 전통적인 이제 스몰 몰리큘 이런 약을 만들 케미칼로 약을 만드는 시기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이라고 부르죠. 바이오 로직스라고도 부르고
뭐 바이오 기술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약에 쓰이는 물질의 네네. 크기가 커져서 단백질 레벨로 커지기 때문에 네네. 약을 저희가 합성을 못합니다. 음. 예, 작은 어떤 그런 스몰 몰큐ल्들은 합성을 해서 약을 공급하지만 네네. 그래서 그 약의 설계도를 세포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세포가 실제로 그 복잡한 단백질 구조의 뭐 항체 치료제 같이 네네. 약물을 만들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약으로 쓰기 시작하는 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이제 세포가 약을 만드는 그냥 약을 만드는 툴 공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네네. 지금은 그 세포를 카티 치료제처럼 네네. 몸속에 직접 넣어서 음. 그 세포 자체가 암을 제거하는 네네. 이런 이제 3세대 세포 치료제, 항암 치료제 기술까지 넘어오게 됐죠. 네. 예. 네네. 그래서 저희 크게 이 두 플랫폼은 현재 트렌드가 스몰 몰리큘에서 라지 몰리큘, 심지어는 이제 셀 세라피틱스까지 네네. 넘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네네. 많은 치료제들이 이쪽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난치병, 암처럼 치료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 기술로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럼 저희가 지금 플랫폼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을까? 네네. 이걸 이제 상상해 보시면 네네. 크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포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바이오 제약 쪽에 다 적용이 되는데요. 적용되겠죠. 네네. 영구적으로 이런 설계도를 집어넣어 줄 것이냐, 네네. 아니면 한시적으로 넣어줄 것이냐, 이게 네네.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아. 영구적으로 넣어주는 기술은 네. 이제 바이러스죠, 바이럴 네네. 벡터 기술. 이 기술을 대체하고 또는 보완해주는 기술로 저희 갖고 있는 게 셀샷 중에서도 DNF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네네. 이건 직접 핵 전달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 잘 아시죠? 툴젠이나 뭐 이런 최근에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네네네. 물질들을 핵 속에 바로 넣어줘서 영구적으로 바이러스를 쓰지 않고도 네네. 영구적으로 세포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기술 쪽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mRNA처럼 네네. 한시적으로 약효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쪽은 저희가 셀샷 CC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포 질에 안전하게 mRNA를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고 네네. 요걸 통해서 또 한시적으로 약효를 내는 세포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를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세포가 있고 이제 물질이 있고 이거를 전달해 주는 이제 플랫폼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전달해 주는 플랫폼 쪽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세포와 약물을 조합을 하게 되면 무한히 많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경우의 수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팬텀 바이오 이렇게 딱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굉장히 이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왜 그럴까 하는데 조금 아까 바이러스 질병과 관련된 그 스프레이폼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좀 왜 이렇게 그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뭐 네네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이건 네네. 백신 기술입니다. 네네. 저희가 백신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고요. 네네. 백신 기술이 됐던 이제 항암 세포 치료제가 됐던 네네. 이 두 분야에서 이제 mRNA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요. 네네. 그 전에는 아직 약까지 쓰이진 못하고 있다가 네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약으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이후부터는 mRNA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서 약 개발에 이제 사용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를 직접 몸속에 넣어서 이 mRNA가 코로나를 이기도록 해주는 네네. 백신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이 기술이 계속 이제 앞으로 잘 되겠죠. 네네. 예. 저희 같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그 전에는 바이러스만 가지고 네네. 이 설계도를 집어넣어줘서 그 세포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해주는 이런 네. 기술들로 약을 개발해 왔다면 네네. 그 분야 이외에 mRNA를 전달해서 바이러스 말고 mRNA를 전달해서 약효를 내는 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야가 네네.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도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팬데믹이 주는 또 다른 어려움 이면에 또 저희한테도 희망을 주는 유념할 환경이 오는 거죠. 이쪽 맞습니다.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mRNA 관련돼서는 꼭 백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바이오 제약이라는 쪽에 전반적으로
mRNA가 많은 영향을 줄 거고 많은 도움을 줄 거라서 네. 저희가 좀 힘들긴 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약에 있어서는 또 더 좋은 약을 더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많이 주목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특허 얘기는 펜톤 바이오메드를 얘기할 때 안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미국 특허 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특허인지 그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특허 저희도 뭐 쉽게 받진 못했습니다. 여러 번 오해가 있었고요. 네네. 특히나 전달 체계 쪽은 네네. 전통적으로 그 전달 개념이나 원리는 이미 네네. 이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개념을 다 활용해서 음.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달 회사들이 전달 구조나 기기나 원리 쪽의 특허보다는 그거를 이제 적용한 CC 중심의 특허들을 주로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 셀샷이라는 나노 인젝터라는 구조 자체의 특허를 획득을 한 거라 네네.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네네. 이 특허의 개념은 뭐냐면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포의 형질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네네. 세포 내에 어떤 물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유전자 크리스퍼 같은 뭐 편집 물질을 넣어주든 음. 아니면 저희가 어떤 뭐 mRNA 같은 물질을 넣어주든 뭐 플라스미드를 넣어주든 네네. 물질을 넣어줘야 그 물질이 세포를 바꿔주게 되는데요. 음. 전달하는 방식이 저희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바이럴 벡터를 쓰는 거는 바이러스라는 이 구조 자체가 네네. 자기의 유전자를 세포에 이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설계도를 넣어줘서 그 설계도를 바이러스 넣어주게 해주는 생물학적 전달 체계죠. 네네. 그런 생물학적 전달 체계 외에 기계 물리적인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해서 네네. 전기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도 있고 뭐 그 물리적으로 비벼서 세포를 네네. 이렇게 찢어가지고 넣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주사기로 사람한테 몸에 물질을 넣듯이 세포에 주사기로 넣어주는 개념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네. 제가 그 fem토트 레이저를 활용한 나노 공학 기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기술 자체가 그런 나노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에 제가 네이처 나노텍에 논문 냈던 내용이 네네. 이제 적혈극의 펌프를 개발한 내용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제목이 하여튼 뭐 월드 스몰리스트 펌프 해가지고 네네. 인간이 그때 만든 제 기억으로는 무슨 이렇게 해서 좀 언론에 화제가 됐지는 않았었어요? 저 지금 기억이 그때 네, 예. 피처드 페이퍼로 그때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BBC 뉴스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신 케이스인데요. 이거 얘기하니까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좀 부연해서 좀 설명해서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핵심은 글래스 일렉트로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나노 스케일에 뭔가 전극이 항상 필요합니다. 펌프라는 걸 네네네. 전기적으로 만들려면. 근데 그 안에 적혈구보다 작은 크기의 어떤 전극을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제조 기술로는. 네네네. 그때 fem토리즈를 사용해서 제가 이 나노 스케일의 어떤 유리 구조가 전기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펌프를 만들어서 이제 펌프 작동하는 거를 눈으로 게재를 했던 케이스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일렉트로키네틱 펌핑이라는 원리를 써서 펌프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극을 유리 자체로 femto레이저로 하나의 소재 안에 만들어 넣어서 펌프가 이제 형성된 케이스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주사를 내면 펌프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 펌프 구조를 그때 네이처 나노텍에서 네, 저희가 네, 처음으로 이제 개념을 네. 제시한 건데 네, 이제 그 기술이 융합이 돼서 세포에 펌핑을 물질을 펌핑으로 집어넣는 이 구조에 대한 그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한국에 와서 femtoFab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 세포에 다양한 물질을 넣어보는 실증 예들을 만들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고 그 특허가 2014년도에 출원돼서 4년 정도 기간 후에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네. 예, 물론 뭐 특허가 뭐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한데요. 네네.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구조를 쓰게 되는 모든 기술은 저희 특허에 특정 걸리게 됩니다. 산업적인 경쟁력에서 미국의 특허를 받을 때 그 해당 분야의 이렇게 전체적인 경쟁력 수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네. 관점에서 좀 조금 부연해서 좀 나노와 바이오의 한미 간의
경쟁력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네. 일단 특허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네네네. 이제 특허를 줍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술이 과연 신규한 기술인지에 대한 다른 걸 카피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네네.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네. 이거 진보성이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과연 산업적으로 네네. 이득이 될 수 있느냐를 다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저희가 미국, 한국, 그다음에 뭐 일본 이렇게 쭉 다 특허를 받았는데요. 네네. 요 기술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와 나노 쪽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도 이 기술을 네. 인정해줬다는 네. 뜻이고요. 네네. 향후에 사업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인정받은 부분이 네네. 실제로 제약 쪽에 많이 쓰이고 정말로 이게 혁신 성장이란 말처럼 이런 네. 혁신이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인정받아 투자를 받고 이 기술 진짜로 네. 세포를 조작해서 약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도록 네.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신 거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제약 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많은 부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네네. 거의 동등한 수준, 또 어떤 부분은 더 앞선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투자 쪽에서 본다면 바이오 쪽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바이러스 팩터라는 것을 좀 자주 사용하시는데 이게 뭔지 또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오늘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사실 바이러스 벡터라는 거는 이 나노 엔지니어링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네네. 생명공학이라는 걸 탄생시킨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유전자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세포 안에 유전자 안에 우리 신체를 만들어내는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네네. 그 이후에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저거 우리가 바꿔보고 싶다. 네. 주변에 봤더니 바이러스라는 애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네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유전자를 세포에 넣어요. 그럼 세포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오히려 나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네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약간 네. 기생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인간은 또 바이러스도 똑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바이러스를 또 이용해서 네네. 이 바이러스 자기 걸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넣도록 또 바꿔줍니다. 그게 이제 네네. 바이럴 벡터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기술 때문에 우리는 세포를 조작할 수 있게 됐고 이 세포가 약효를 내도록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초기에는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그 구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약이 단백질 레벨의 복잡한 구조를 갖는 약을 만들기 원했고 네네. 특히 항암제 쪽에서요. 그거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포에 그 설계도를 넣어주고 이 세포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그 항체 치료 같은 단백질을 만들도록 해서 이제 약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럴 벡터 갖고 있는 가치이자 뭐 지금 현재 만드는 약의 거의 대부분은 바이럴 벡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서 CRS. 네네네. 이것도 이제 저도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거 오늘만큼 이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이 얼찍 오지 않더라고요.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린다기보다는 네네. 제가 저 이상현 대표라는 사람이 그래도 바이오 쪽을 요만큼은 알고 있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네네.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마치 네네. 뭐 바이럴 벡터라든지 뭐 네. 사이토카인 스톤 같은 거를 정의를 내리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부분도 저도 뭐 카티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돼서 네네. 뭐 전문적으로 그쪽 공부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카티 기술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그 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에서 넘어서서 세포 자체를 이제 약으로 쓰기 시작한 사실상 첫 번째 약이라고 부를 수 있고 네네.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완전 관해란 단어가 음. 뭐 그전에는 언급조차 하기 힘든 네네. 거였는데 완전 관해를 실질적으로 이뤄낸 면역관문 억제제랑 더불어서 첫 번째 항암세포 치료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약이긴 한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사이토카인 스톰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게 워낙 복잡한 부분이라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건 어떤 우리 안에
뭔가 특히나 면역 체계는 면역 작용을 할 때 화학적 케미칼들의 어떤 분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네. 그것들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 과한 그때부터 부작용인 거죠. 네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이럴 벡터를 쓰지 않고 저희가 바이럴 벡터 쓰지 않는 기술이 이뤄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혁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연중에 카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 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CAR-T라는 기술 네.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네. 암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큰 희망을 준 이제 기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럴 벡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뭐 N사, K사 해가지고 한 3개 정도의 약들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CAR-T라는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완전 관해를 이룬 기술이긴 하지만 네네. 바이럴 벡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개인 맞춤형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네. 환자의 피를 이제 보내주면 네. 그 피에 있는 T세포를 뽑아내서 그 T세포에 이제 CAR라는 네네. 카이메릭 엔티젠 리셉터라는 요 몰리큘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네네. 바이럴 벡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을 시킵니다. 그럼 요 세포들이 CAR을 발현하기 시작하면은 네네. 요 세포들을 골라서 잘된 세포들을 골라서 양을 늘려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면 다시 병원에 보내서 네.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환자의 몸에 주입하면서 암의 치료 효과를 쭉 관찰하면서 이제 치료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 와중에 뭐 사이토카인 스톰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그걸 또 이제 억제를 시켜주면서 이제 암을 다 없애주고 나면 이제 퇴원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은 약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CAR-NK라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세포가 이제 T세포와 NK세포가 있습니다. 네네. NK세포는 T세포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네. 개인 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자기의 세포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네. 또는 뭐 알로라 해가지고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NK는 알로제닉 이제 치료가 가능한, 즉 다른 사람의 NK 세포를 내 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고 약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K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네네. 이제 바이럴 벡터로 감염이 잘 안 됩니다. 조작이 잘 안 되는 세포입니다. NK는. 네. 그래서 네. CAR-NK라는 치료제와 CAR-T라는 치료제가 네. 크게 두 축으로 네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CAR-T는 어쨌든 저희가 저희도 DNF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네. 유전자 자체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조작을 해서 네네. 만드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CRISPR, CAR-T 뭐 이런 식의 구조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예, 네네. 저희가 그쪽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CAR-NK 쪽은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인 유전자 조작이 굉장히 힘든 세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우는 영구적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은 한시적으로만 조작되는 방법을 쓰고요. 네네. 최근에 저희가 mRNA를 NK 세포에 전달을 해보면 네네. 그 발현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다른 세포와 차이가 없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CAR라는 네네. 그 설계도를 네네. mRNA라는 구조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 네네. 이제 CAR-NK라는 요 세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쪽은 말씀드린 대로 바이럴 벡터가 적용하기 너무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mRNA를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크게 두 분야를 네네. 저희가 이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의 큰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2010년도에 시작을 네.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오래 겪어서 그때는 뭐 다른 것보다 무관심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바이오를 바이오메드라는 회사를 바라봐 주실 때 많은 저희 자신의 회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환자분들, 병원, 제약사 모든 부분들이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